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문제 보기 가겠습니다. 문제 보기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보시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오픽 그래가지고 이론, 강론, 기출, 문제, 테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수업은 1타 3피라 그래가지고 이론, 그 다음에 강론, 기출 쭉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내용 수업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서 올해는 제가 이론 당권화를 3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미리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이나 인강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러한 것들을 인강으로 듣고 오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이거 3개 다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학원 수업에서는 문제 뽀개기와 테마별 뽀개기 2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문제 뽀개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테마별 뽀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 문제 뽀개기가 상하로 되어 있는데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 그 사회가 있을 겁니다. 사회. 사회 보시면 사회 기출, 교대, 모고, 변형 문제라고 되어 있죠. 교과별 기출 문제를 테마별로 분석했고, 기출 문제 속 2015를 제시했고, 교대 모의고사를 변형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임용고사를 볼 때 교대에서는 해년마다 모의고사를 각각 교수님들이 출제하십니다. 교수님이 출제한 경우도 있고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들이 제가 나름대로 2015에 맞추어서 쭉 변형한 건데, 그 변형을 어떻게 했냐면 사회하면 선생님들 사회과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과의 본질 모형이죠. 작년에 시험 출제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는 게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이게 사회과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제 사회과는 사회과의 본질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회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키 정렬쌤, 국가수준 교육과정 순서. 사회과 목차. 처음에 성격,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쵸? 그럼 문제를, 사회과는 그러면 성격을 공부할 때 항상 뭘 공부하냐면, 지금 사회과의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최소한 그건 알고 있죠. 민주시민이죠. 그치? 그러면 사회과 교육에서 사회과를 보는 관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죠? 시민성, 사회과, 반성적 탐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는 항상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먼저 제가 사회과의 본질 모형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성격 파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교과 역량이죠. 그래서 그 4페이지 보면 교과 역량의 선생님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 역량. 그럼 역량을 쭉 같이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교과 역량을 다음에 뭐가 나와? 교과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마를 교과 목표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이제 쭉 공부를 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 뽀개기의 테마와 이게 테마가 순서가 일치합니다. 테마별 뽀개기 있습니까? 여기. 자, 여기 이제 뭔 교재냐면 우리가 지금 과목별로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과목별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목과 과목 간에 간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제가 봐서 우리 반 선생님들은 간섭이 안 생깁니다. 전이도 안 생겨요. 그냥 볼 때마다 뭐 할까? 새로워요. 새로워. 좋은 자세야. 가장 큰 문제가 시험 가까워질수록 간섭이 생겨버리면 공부 하나만 합니다. 간섭은 빨리면 빨릴수록 좋아요. 그래 잡아가야 돼. 지금부터 7, 8월부터는 간섭이 생긴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 간섭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거 있어요. 국어과를 공부하다 보면 수학과가 기억이 안 나고, 그쵸?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회과가 기억이 안 나고, 또 각 교과마다 목표가 있으니까 헷갈려요. 그걸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선생님들 보시면, 책 표지 선생님 보시면 매년 선생님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역량,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 다음에 내용 체계표, 교수 학습 모형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나름대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제가 총 12가지로 선생님들 제시했습니다. 12가지. 그래서 맨 처음 보시면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핵심 역량, 교과 역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교과 역량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또 목표를 풀었겠죠.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가 봐야 될까? 교육과정에서 찾아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요걸 같이 활용할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1페이지 교과 역량을 공부하려면 선생님들 먼저 핵심 역량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1페이지에 핵심 역량이 나와 있고 이제 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역량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역량이 있고 또 테마가 보면 뭐 역량 다음에 목표가 있고 쭉 여러 가지로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역량 파트에 제가 초특이 아니라 초등 기출문제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역량에. 그 이유가 있어요. 기출문제 수가 초등이 훨씬 많겠죠. 그럼 교과 역량을 초특에서는 어디서 물었습니까? 이제는 선생님들 제가 이 질문 하잖아요. 그럼 답이 나와야 돼요. 수학과에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미술에서 미적, 감수 이런 거 말해줘야 돼요. 그럼 이 이외에 초등과에서 나온 역량이 있겠죠. 그걸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통합교과에서 의사소통 나왔잖아요. 왜? 이런 건 하면서 이제는 얘는 안 나오겠구나. 그쵸? 얘를 제한 나머지 게 나오겠구나. 그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제 초등 기출문제 선생님 넣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들 교육과정 다 버리더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총론이죠, 총론. 그래서 요 교재의 마지막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이 선생님들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론 마지막 오른쪽에는 다 빈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매일 봐야 돼, 매일. 통으로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이걸 활용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여기에 보면 선생님들 간단히 봅시다. 다음 세계 속의 우리 경제의 주체와 관련된 성취기준 평가 문항이다. 물으면 답해라 해가지고 그래프를 보고 우리 모형의 특징을 써봐라. 그래프는 뭐죠? 지금 이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죠? 이걸 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보 해석이잖아요. 정보 해석. 이게 사회에서 정보 활용 능력인데 이런 역량을 공부하면 직접 이제 어딜 찾아가 봐야 될까요? 역량을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사회과의 역량을 쭉 같이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테마별 뽑기는 제가 초과정만 제시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선생님 초과정하고 기본과정 제가 섞어놨어요. 공부하다 보면 초과정도 봐야 되고 기본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는 은근히 뭐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역량도 다 비교해 놨고 예를 들면 또 오늘 사회 공부하는데 사회과를 선생님도 공부할 때도 테마별 40페이지, 40페이지. 테마별 40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오늘 선생님 교재가 모자라가지고 제가 유인물 맨 뒤에요. 유인물로 받은 선생님들 맨 뒤에 보면 이거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 40페이지, 39, 40 있잖아요. 거기 보면 초과정의 내용 체계표의 내용 조직, 내용 구성 우리가 나와 있죠. 근데 뭣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될까? 기본교육과정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기본교육과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교육과정 제시되어 있죠. 또는 예를 들면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을 공부할 때 초과정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보시냐면 96, 97. 96을 보면 선생님들 여기까지가 초등교육과정 사회과에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 기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초특에서는 사회과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모형이 뭘까?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97페이지 보면 제가 사회 교수학습 모형 왼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본 교수학습 및 평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지역사회 중심 교수, 그 다음에 기본에서 잘 나온 게 체험학습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교육과정 사회과는 초과정에 뭘 섞어놓은 걸까? 도덕을 섞어놓은 겁니다. 그럼 도덕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습관화. 기본생활 습관화를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럼 기본생활 습관화의 방법으로서 어떤 게 있습니까? 행동 연설이라든가 세이핑, 행동 조형 또는 행동 형성 있어요, 없어요? 또는 뭐가 있죠? 모델링. 이게 초과정에서는 도덕과의 내용이죠. 기본에서는 사회과입니다. 그게 98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기본교육과정을 같이 보면서 공부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 중에는 필요한 경우는 기본을 선생님 같이 섞어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선생님들 초등교육과정 공부할 때 교육과정 총론, 교과교육론이 공부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요 자료로 정리하고 그냥 끝내십시오. 여기 있는 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할 때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가장 답답하게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국어과의 내용 책표를 줍니다. 스터디할 때. 그리고 다 통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합니까? 하면 좋죠. 좋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선생님 기출을 풀면서 저랑 풀면서 국어는 내용 요소보다는 뭐가 중요할까? 내용 체계표에서. 기능하고 뭐하고?
핵심 개념이 중요합니다. 교과에 따라 달라요. 사회과는 뭐가 중요할까요? 내용 체계표에서. 내용 요소가 중요합니다. 과학은요? 내용 체계표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패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공부할 때는 교과에 맞게 선생님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요걸 하려고 하니까 요걸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국수사가 있습니까? 국수사가는 국정이죠. 정확히 선생님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문제 보기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그 강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제가 제시해 놨어요. 같이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회과 같은 경우도 선생님 초등 특수에서 나왔을 때 입법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왔냐면 공공기관 나왔죠. 최근 문제에서. 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사회과는 선생님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입니다.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많은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사회과의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 있죠. 이것만이라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공부해두면 강론이 쉬워집니다. 사회과는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학습 주제를 쓰는 문제라든가 학습 목표를 쓰는 문제를 잘 물어봐요. 올해 학습 주제를 쓰는 문제 뭐 나왔습니까? 희승쌤, 올해 재판과 관련 지역 본인은 말할 수 있어야 돼. 저것 때문에 저하고 20분 싸웠잖아. 3심이니 신급이니. 싸운 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죠? 나만 상처받아가지고 나만 기억하고 있어. 나만 내 연구실에서 막 나한테 화를 내면서 이게 왜 이게 답이 안 되냐 막 하면서 막. 한 대 칠 기색이었어. 올해 공정한 재판이 나왔잖아, 선생님들. 학습 주제 쓰는 거.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게 사회과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출을 제시하고 그 뒤에 이제 쭉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쭉 선생님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용어 개념 딱 빈칸 뚫어놓고 같이 공부하자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선생님 충분히 강론이 정리가 되고 이론 강론이 충분히 선생님 정리가 될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문제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같이 공부하자는 의도 있는데 올해는 좀 방법을 바꿀게요. 선택과 집중. 뭔 말이냐면 일단 제가 같이 풀어보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이걸.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다 공부한 다음에 풀지 않았던 문제를 점점 뭐 할까? 범위를 넓혀가면서 우리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해본 적은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어설프게 많이 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조금 알더라도 뭐 할까? 제대로 알자 그 말이에요. 제대로. 예를 들면 선생님들 인구 분포, 인구 밀도, 인구 이동, 기후 요소, 기후 인자 용어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 어설프게 알면 이제 뭐 할까? 이게 저게 이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암기할 거면 명확히 암기하고 넘어가고 암기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못 갑니다. 알겠죠? 다 묶어버릴 거야. 그렇게 선생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걸 설명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반복 심화해야 되는데 이 교재 선생님들 42페이지 보십시오. 교재 42페이지 교재. 제가 간혹 이제 42페이지 선생님들 보면 이 성취기준 단원 지도계획 학습 주제 용어 개념 학습 목표 공부할 때 42에 기출 분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출을 모르면 공부를 왜 암기를 해야 되고 뭘 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기출 분석을 넣어놓고 그리고 43부터 쭉 보십시오.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취기준. 오른쪽에 주요 개념 있습니까? 이걸 짬뽕하면 뭐가 나올까? 학습. 주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는 여기에 범위를 안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69페이지 가보십시오. 69. 선생님, 국수사과 중에서 자 사회는 몇 점입니까 선생님들? 초등 특수에서 사회 몇 점? 5점입니다. 4에서 5점이에요. 굉장히 큰 점수 선생님들. 80점에서 5점 무시할 수 없죠. 그럼 국수사과 중에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점수 맞기 쉬운 게 뭘까? 사회입니다. 사회는 포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이게. 그럼 사회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요?
세계지도 지구본 그 다음에 기후, 인간생활 관련성이 있습니까? 의식주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요 내용들이야. 그럼 요 내용도 공부하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지도 계획 쭉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주요 개념을 쭉 봐줘야 돼. 주요 개념에 뭐가 있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제. 요건 자세히 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요걸 보셨으면 어디 가보시냐면 꼼꼼 개념 문제 119페이지 가보십시오. 119. 그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가 있습니까? 앞에서 봤던 주요 개념을 훨씬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제가 성취 기준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119, 120 봐봐, 120. 다 문제죠? 121 보십시오. 그럼 예를 들면 봤어요, 선생님들. 지도에는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 백지도. 심상지도. 와, 아주 좋은 분위기야, 오늘. 또. 디지털 영상지도 또. 지구본 또. 세계지도. 이 5개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안 나온 거. 디지털 영상이야. 오늘 짜고 치고 같네. 아주 좋아. 선생님, 그러면 이 3개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3개의 문제 중에 디지털 영상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디지털 영상지도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되어 있겠죠. 그거 같이 가죠. 같이. 그리고 기후를 묻더라도 기출문제 보면 선생님들 기후 관련 문제가 뭐가 나왔을까? 위도가 나왔었고 사바나, 열대기후 있죠. 그게 난 그걸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쓰라고 그래요. 임용은 칼라가 아니야. 임용은 흑백.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A, B, C, D로 바꿔버리면 돼. 자, 이건 지도죠. 자, 이거 봐봐. 근데 이걸 어디에 표현할 수 있을까? 지구본.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왜 이걸 여기까지 봐야 되냐면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초특이 초등과 문제가 일치해버렸습니다. 재작년은 변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이제 이걸 다 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이거 같이 풀어봅시다. 풀어보자는 것 중심으로 선생님 풀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복 심화되고 문제가 훨씬 더 많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뒤에 다 풀려면 5바이트 나올 겁니다. 각 교과마다 국수사과는 1학년 1학기 1단원부터 6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까지 다 이렇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론이. 그래서 문제만 가지고도 강론을 충분히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하자면 이거가 있습니다. 강론에 문제가 수없이 많죠. 그러면 선생님 집에서 우리 선생님들 예습을 많이 합니까? 복습을 많이 합니까? 복습이라도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복습하실 때 그 뒷부분 꼼꼼 문제 있잖아요. 그걸 일단은 처음에 다 풀러가지 말고 저하고 풀었던 거 있지? 그거 말고 뭐 하냐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분야를 한번 자기가 색연필로 쭉 네모에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기출에 나온 건 또 나와 안 나와? 또 나오니까. 어디 보면 중간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들이. 그렇게 보면 아 이런 거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눈여겨보자 하고 수업 시간에 또 풀었던 것들 같이 보자 하면 내용이 정리가 쭉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선생님 작년 문제 있죠? 신급제도랑 공정한 재판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몇 학년 수준이냐면 중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문제는요. 중1 수준을까지 물어봐요. 이게 초등학교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요. 3학년도 나와, 3학년에도. 왜 그럴까? 3학년에 여러 나라의 기후와 의식주를 공부합니다. 6학년 나와 있죠. 그럼 기후 그래프를 주고 무슨 기후인가를 알아야 돼. 여기까지 봐줘야 돼. 여기까지. 좀 어려워요. 이건 좀씩.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건 이제 학원에 이건 아직 작업 중입니다. 어떻게 봤냐면 또 국어 같은 경우가 가장 또 공부했을 때 짜증나요. 봐야 될 건 제일 많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오마이 갓이죠. 뭐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어떻게 해봤냐면 국어는 또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학년 1학기 1단원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문제를 다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 저도 한번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 교정 보면서 한번 쭉 빈칸 읽어보겠죠. 그 책을 닫으면 머리가 띵하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보면 1학년 1학기 1단원 쭉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런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 눈에 딱 띄어야 되겠지. 반언어적 요소. 이런 문제는 특수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선생님들.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제가 하다가 이건 이렇게 하면 별로다. 국어도 어떻게 했냐면 수학처럼 정리를 해야 돼. 듣기 말하기면 듣기 말하기. 읽기는 읽기. 그래야지만 선생님들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하느라고 눈 빠진 줄 알았습니다. 듣기 말하기 있잖아.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듣기 말하기만 묶어요. 근데 묶을 때 선생님들 이게 필요해요. 선생님들 공부하라 그러면요.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외워버립니다. 듣는 사람 바라보면 자신있게 말할 때 유의점 말해봐라. 그 다음에 느낌을 살려 읽어줄 때 유의점. 이것만 말해봐라. 이거 하면 이거 기계야, 기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1학년 1학기 5단원이 뭘까요? 다정하게 인사해야. 그럼 다정하게 인사해요 설정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은 뭐가 있을까? 듣기 말하기 문학입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듣기 말하기야. 그럼 제가 성취 기준에 듣기 말하기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이죠. 그럼 이 내용은 다 듣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뭐였어요?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설명을 듣고 나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다 비웃었어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야. 왜냐면 색깔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빨간색이냐고. 이건 그겁니다. 이 밑으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알겠죠? 신경 안 써도 되고 성취 기준의 빨간색은 계열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도 공부해야지만 이게 내용 정리가 돼요. 그래서 국수사과는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제시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강론을 이렇게 선생님들 복수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수업은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12시부터 6시인데 일요일 수업을 옮깁시다. 12시니까 선생님 밥 먹는 시간이 애매하다고 하셔가지고 1시부터 7시. 싫으신 분? 아니, 전 다수결입니다. 싫으신 분?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1시부터 7시가 낫겠죠? 아니, 난 물어봤다니까?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고. 싫은 사람 손 드세요. 없죠? 나중에 딴 말 하지 마. 아니, 그렇게 합시다. 아니, 싫으시면 좀 말해주고, 진짜. 그냥 물어봤을 뿐이야. 자,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